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여러분, 필기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까지 해내셔서 정말 장하십니다. 이제 실기 합격하러 가는 겁니다. 실기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꼭 합격하기입니다. 한 번에 합격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다시 용기 내서 재도전하신다면 결국엔 합격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까지껏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격증이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기가 너무 어렵다. 실기 필답형 만만치 않다라고 겁을 먹고 계시는데, 자, 이 시험은 필답형 시험이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보처리는 2017년 이전에도 40지 선다형의 객관식 필답형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관식 필답형으로 바뀌었고, 작년에 2020년도에 시험 범위의 조정이 약간 있으면서 전문항 5점의 20문제로 NCS 필기실기 바뀌면서 우리 실기도 개정이 됐어요. 자, 약수령이 좀 나오는 건 이전에도 있었고요. 실기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돼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 경향에 맞춰서 조금 더 배점 조정을 좀 전략적으로 하시면 합격해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올해 합격하자고요. 자, 저희 시험 개정되고 3년 정도는 항상 동일한 수준과 시험 배점을 유지하면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올해 꼭 합격하시고, 내년까지는 1, 2, 3개년 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우리가 실기 공부하면서 합격해 나가면서 이 정보처리 개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합격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얘기는 좀 드려볼게요. 자, 개정된 이후에 2020년도에 시험이 5번? 아니요, 4번 있었어요. 4번.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이 실기 어려워졌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실기는 합격률이 5%대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시험은 NCS 개편되어 있는 필기를 보신 분들이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허수예요. 5% 시험 자격증의 정보처리 기사 실기 아닙니다. 자, 의미 있는 건 여러분 보신 NCS 개편된 필기 치르고 합격하고 첫 시험은 이 시험입니다. 20% 합격률 나쁘지 않습니다. 시행처 큐넷에서 치르는 기사시험의 합격률 치고 절대 낮은 합격률 아니라는 거죠. 자, 3회 18%. 자, 이때는 약수형 문제가 6문제, SQL까지 8문제가 나왔는데도 18%는 좋은 합격률이에요. 자, 4회, 5회는 2번 더가 아니고요. 자, 3회 치러서 약간 실수하신 분들은 5회 치르고요. 1년에 3번 봐야 되니까 4회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코로나. 자, 그래서 4회, 5회는 문제가 동일하고 시험날도 동일했기 때문에 14, 21%의 합격률 그닥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십시오. 자, 그럼 약 20%의 실기 합격률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20% 문제 없습니다. 그럼 시험장 가기 전에 우리 실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A4 용지 준비하시고요. 검은 볼펜 준비하셔서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실기 시험의 합격 전략은 손품 합격 준비해 있습니다. 여러분, 필답형 실기가 막상 낯설어 그렇지 문제의 난이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A4 용지 깔끔한 거 준비하시고요. 줄 적혀져 있는 종이가 아니고 실제 답안란이 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4 용지 준비하시고 검은 펜. 시험장에서 나 이걸로 답 적고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사용하실, 한 달 뒤에 사용하실 검은 펜으로 교재 밑줄을 적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A4 용지에 간단한 단어라도 여러분의 예쁜 필체에
따라 하시면서 수강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 마무리하셨으면 여러분이 답안 적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진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의 강의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노력을 하셔서 함께 합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결코 전공이거나 운이 좋아서 합격하는 자격증 더 이상 아니고 이 개편된 시험은 여러분이 합격률도 만들어 나가시는 거고 문제도 만들어 나가시는 정말 정보처리의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있으신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실기 OT 진행할 건데 여러분은 이미 필기에서 어느 자격이 돼야 실기 응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기시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실기와 관련해서 이런 학습 가이드가 있다. 즉 기출 분석해서 이런 모듈들 학습할 거니까 여러분 알고는 가세요 라고 얘기를 본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 시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과목명 12개도 익숙하도록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랑 절대 다릅니다. 시험 3번밖에 없습니다. 일정도 다시 돌아왔고요. 정기시험 정확하게 1회, 2회, 3회 있는 겁니다. 추가 시험 없습니다. 자, 4회 시험 없습니다. 여러분 합격 예정자 발표일 살피시고요. 자격 서류 꼭 확인하시고 실기 접수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휴일 제외하시고 마지막 날 6시 전까지 꼭 접수하셔야 되죠. 자, 첫 시험은 4월 달부터 접수를 해서 시험 이날만 보는 겁니다. 기사 여러분 4월 25일 일요일 날 여러분 합격하실 거고요. 두 번째 시험은 7월 10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아닙니다. 일요일, 토요일 해서 3회 시험의 실기 날이 10월 16일이다. 작년처럼 12월 마지막에 합격자 발표 나도록 늦게 시험이 마무리되지 않고 자, 올해는 마지막 시험도 11월 26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 나니까 여러분 실기시험일 하루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러분이 필기 합격자 발표 문자로 통보 받으실 텐데 합격하셨습니다. 아침에 문자 올 텐데요. 그날부터 학습을 하시고 1회 실기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학습 기간은 38일이에요. 그래도 한 달 좀 더 넘네요. 그죠? 약 5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공도 아니고 필기를 봤을 때 필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게다가 코드 문제 부분을 학습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언어 부분. 자, 그런 분들은 이 한 달 그리고 더 한 주, 한 5주가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필기 시험 날 시험 잘 보시고 오셔서 그날은 좀 쉬시더라도 이제 나 합격했으니까 이날 6시면 여러분 시험지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 답안 체크하시고 나 합격한 것 같아. 그러면 이날부터 공부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무려 50일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약 2달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1회가 그렇습니다. 2회 보시는 분들 필기 5월 15일 토요일 날 6시 되면 여러분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이날부터 공부를 한다. 그러면 7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57일 공부할 수 있네. 자,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합격 발표 나고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6월 달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39일. 1회랑 비슷하죠? 네, 1회랑 비슷해요. 자, 또는 5월에 시험 바로 공부를 진행을 하시다가 중도 포기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힘내셔서 6월 달부터 본격 접수하시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접수하시고 공부하셔도 30일 정도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학습 기간이 좀 긴 것뿐이에요. 자, 3회 8월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10월에 실기시험 있는데요. 64일. 자, 9월 1일부터 공부 시작하셔도 마지막 시험 10월 16일까지 무려 46일 학습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실기 합격 오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회 꼼꼼히 일정 살펴봤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실기 학습 일정 잘 계획하시라고요.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자, 실기는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또는 본인의 개인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시고 바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일정, 학습 일정 계획이고요.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미루시더라도 최소한 시험일 40일 이전부터는 정보처리 실기에 몰입해 주세요. 우리가 60점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정보처리 필기 내용을 여러분이 실기 때까지 기억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다시 노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땐 한 달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도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 시험은 20문제 나옵니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20문제 나오고 배점 조정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에 5점. 그 이후에 개정됐을 때에는 배점 조정이나 문제 난이도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5점씩 해서 60점 이상 12문제 맞으면 돼요. 자, 근데 12문제 생각보다 꼼꼼히 공부하셔야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틀릴 건 틀리셔야죠. 학습 시간 40일이다. 하루에 1시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독학을 하시던 강의를 들으시던 어떻게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잡으셨을 때 40일이에요. 잘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필기는 써머리 괜찮아요. 근데 실기는 써머리 안 됩니다, 여러분. 써머리 보고 가시면 운으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50점, 맥시멈 50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시험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성의 있게 기출문제도 꼼꼼히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 실기검정과 관련해서는 지필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필평가라고 하면 컴퓨터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시험지를 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주관식 필답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험지와 답안지가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검정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제출하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 공개 안 됩니다. 실기는 보건 기출문제지 기출문제 아니에요.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이에요. 필기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는 합격 점수는 맞지만 영역별 과락이 없어요. 섞여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형은 A형, B형 구별은 되지만 동일한 문제가 섞여져서 과목이나 영역에 구분 없이 출제가 문제 넘버링, 번호가 매겨져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문항수 20문제 내년까지는 20문제.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문제가 5점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약수령 문제도 5점이고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답안을 알고 있는 문제도 5점이라는 거죠. 난이도에 상관없이 5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합격률이 낮은 거예요. 약수령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난이도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60점을 만들어내는 합격 점수가 의외로 합격률을 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험 시간은 기사 2시간 30분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시간이 부족하지 절대 않습니다.
자, 그럼 실기 과목명 12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과목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주요 항목인데 NCS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NCS의 학습 모듈명이 정보처리 실무라는 우리 실기시험의 영역, 12영역. 자, 시험 범위는 12과목 전 영역이 20문제로 100점이고, 자, 그 12개의 내용들 필기에서 여러분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에 각각 분류되었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필기에 1과목이에요, 2과목이에요 언급하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정보처리 기사는 실제적으로 NCS 학습 모듈이 8모듈이 있는데 그중에 신입사원, 신입사원 직무에 적합한 능력이라고 했을 때 5레벨 정도를 두고 파악을 했을 때 5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 모듈 10개와 자, 2개의 레벨 3, 레벨이 낮네요 라고 하는 이 2개의 모듈로 시험 범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NCS 개정된 이후에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는 NCS 개정된 이후 NCS 바탕으로 된 걸로 정보처리 합격했어 입니다. 당연히 지금 4학년인 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은 NCS로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회사의 시험과 관련해서 많이 NCS 기본 능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전공 영역, 전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자, 이미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고 경력이 되셔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은 요즘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NCS 모듈로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검증받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의 시험 범위는 2020년 내년 시험까지예요. 그 이후에 많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안 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 2개의 낮은 레벨, 3레벨과 관련해서는 난이도 낮은 것도 출제가 된다고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실제 시험 50점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여기서 50점 끝. 다행이죠. 난이도 5레벨보다는 3레벨이 아무래도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 개수, 출제의 빈도는 여기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게 NCS 개정되어 있는 꼼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저희 NCS라고 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분류 체계를 해놓은 건데, 자,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세분류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대분류가 정보통신 쪽 분류의 자격증이고요. 정보처리 기사는 자, 거기에 중분류, 정보기술 쪽에 소분류, 정보기술 개발에 해당하는 자격증입니다. 자, 직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습 모듈이라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라고 하는 이 학습 모듈은 이 세 분류 안쪽에 학습 분류가 각각 배치되어 있고요. 자, 저희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DB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자 보세요. 어디요? SQL 응용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안 엔지니어링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디요?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이 부분 모듈, 이 2개의 모듈만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아닌 나머지 전체
그죠? 10개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학습 모듈 혹시 NCS 사이트 가셔서 직접 확인하셔서 공부 체크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OT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자, 저희는 뭐 강의 진행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NCS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언급은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좀 더 내용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 그래도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기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필기와 실기 구별 한번 해볼 거고, 여러분이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인 작년 개정된 첫 해의 실기 기출 분석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있을 때마다 제가 기출 해설하면서 항상 점검해드리는 부분이죠. 여러분 실기 OT에서 이 부분 얘기 들으시고 작년 교재 가장 마지막 분권책의 실기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 진행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답형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으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강조하지만 합격은 특히나 실기는 저보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물로 합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꼼꼼히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제공하고 교재도 지정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실기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정말 뿌듯하게 우리 함께 합격하도록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후 우리 실기가 필기의 21개 중에 쏙쏙쏙 뽑아서 12개의 모듈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필기 21개를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은 실기 내가 필답형 문제 유형으로만 좀 정리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단 필기의 경우에는 꼼꼼히 21개의 모듈의 용어와 객관식 문제와 했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실기는 그거보다는 학습 범주를 크게 개념을 묻는 용어가 출제가 되고요. 자, 문제의 비중이 프로그램과 SQL 쪽에 문제들이 조금 더 자세히 필기 때와는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합격률은 저희 이미 얘기했죠. 이 5%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NCS 개정된 필기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 시험 보신 거예요. NCS 시험 본 사람은 여기서부터 2회, 3회, 그리고 4회, 5회는 선택해서 3회 본 사람이 4회 못 봤습니다. 3회 본 사람은 5회 봤습니다. 시험 문제 동일하고요. 같은 날 치러졌어요. 자, 보시면 20%, 18% 제가 소수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해서 18% 그리고 14 건너뛰고 21% 약 20% 합격되다. 그리고 이건 전체의 합격률이고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합격률은 100%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60점 넘읍시다. 그럼 40일 동안 완전 학습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주요 모듈 기본적으로 강의 전강의 듣고 완강하시고 교재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주요 모듈 이라고 하는 반드시 여러분이 출제되면 난 득점할 거야 라고 하는 모듈 5모듈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정리하시고 반복 학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5개의 모듈은 10문제 내외 출제됩니다. 5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집약적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10문제라고 하면 20문제 중에 10문제면 50점이에요. 자, 5개 주요 모듈만 공부하면 50점 맞아요. 약 50점. 근데 우리가 60점 맞아야 합격하죠? 이것만 공부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두 문제 틀리실 수 있으니 다른 모듈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5모듈은 뭐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부분.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4개 중에 서버 프로그램 구현 문제가 그래도 2번 정도는 나왔어요. 주 모듈로 문항수 개수가.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는 테스트와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씩 꾸준히 출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테스트 쪽 문제가 출제가 꾸준히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 평균 2문제 나와요. 그래서 테스트 관리 부분, 그러니까 관리 모듈만 보지 마시고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SQL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이 3개의 모듈에서 평균 8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항상 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SQL 문제 1문제에서 2문제, 그리고 나머지 기초 기술 용어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 전략 모듈은 반, 그쵸? 그리고 약수령 문제 A4 용지 검은펜 준비하세요 부분이 이 부분 대비해요. 자, 약수령 문제의 경우에는 SQL 문제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드려요. 자, 약수령은 논수령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걸 잘 표현했는지를 채점하는 게 아니고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그러니까 단답이 대부분이고, 약수령이라고 했을 땐 서술형 문제를 포함하고 SQL문, 계산식 또는 명령문, 적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 명령문 작성하는 문제, 논수령 문제 아니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 충분히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최선 다하시면 약수령 문제 5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에서 3문제, 우리의 목표는 3문제예요. 약수령 모든 문제를 다 맞자가 아니고 여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는 맞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문제 말고 제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했던 그 부분, 항상 3문제가 지금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올해에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내가 공부했던 교재에 없는데 필기던 실기던 또는 필기 때 나왔던 문제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관연조 신기술 문제 같은 것들, 용어 문제 2문제 정도 출제 항상 될 거예요. 자,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미련을 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학습 전략을 잘못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배제하고 15점 안 맞는다라고 해서 평균 70점 정도를 목표로 완전 학습 공부를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자, 작년 시험 문제죠. 모듈별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누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우리 교재에 1-3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 요구사항 확인 쪽에서도 평균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봐서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 작년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총 2문제. 근데 총 2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죠. 통합구현도 2문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자, 주요 서비스 프로그램 구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응용, SQL 응용, 그리고 10, 11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되어 있는 이 부분 5개 보시면 누적 개수가 가장 많고, 여러분 틀리세요 라고 했던 이 부분은 매회 3문제 출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올해 시험도 여기에서 큰 변동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 드리면서 학습의 중심에는 이 5모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까지 다 회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니까 저에게 도움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필답형과 관련해서 도대체 필답형 문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대부분 단답형 문제로 득점하실 거예요. 주관식 단답형.
그죠? 나열형 문제의 모습도 출제가 됐고요. 약수령 문제 해서 SQL 포함한 문제 개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교재에 1-3페이지, 5페이지 학습 전략 꼼꼼히 확인하시고, 아니 계산식도 나왔단 말이야. 네, 나왔습니다. 이미 정부처리 기능사 산업기사는 출제를 계산식 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사에서 출제가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다 20문항씩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이 필답형 유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상관이 있네 라고 단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 4회 시험지밖에 없기 때문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약수령 한번 볼까요? SQL문 한 문제 나오고 약수령 2문제 나왔던 이 첫 시험. 그렇지만 우리 5% 의미 없었다라는 이 시험. 왜냐면 NC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시험 보신 거예요. 급하게. 그분들 5% 나온 게 약수령 문제 때문에 낮은 걸까요? 아니죠. 자, 그럼 약수령 문제 5문제로 늘어났습니다. SQL 문제 2문제, 2문제 나왔던 이때. 자, 5문항, 평균 5에서 6문항 정도 나올 텐데, 자, 약수령 문제 5문제 나왔는데 20% 합격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학습 꼼꼼히 하시면 실기도 학습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합격률을 만들어내신 거고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는 기출을 보고 다 잊었다라고 해도 40일 정도 몰입하면 필기 때 잊어먹었어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회 보세요. 8문제, SQL 문제까지 2문제 포함해서 8문제입니다. 6문제의 약수령, SQL 2문제 나왔던 이때도 18%면 약수령 때문에 합격률이 갑자기 주저앉진 않죠. 자, 그리고 2020년 5회는 코드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난이도가 조금 낮았어요. 난이도가 좀 낮은 시험에 약수령 문제 3문제 별로 안 출제됐죠. 합격률 21%라고 해서 약수령 문제 때문에 합격률이 낮은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은 약수령 문제 3문제 정도 맞으면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별 살펴보면서 필답형 문제 유형 기사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사에서는 나열형까지는 나오더라도 선입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는 완강을 하는 겁니다. 또는 교재, 그죠? 교재 회독에서 1회독은 반드시 하셔야죠. 좀 독학하시는 분들, 자, 수강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 완강은 누구와? 저와 질문 답변 게시판 활용하시면 개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풀려요. 학습 애로사항이죠. 자, 강의실 목록 순서대로 완강하시면 돼요. 학습 방법은 끝. 그래도 교재 중심으로 올해까지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교재 중심으로 교재에 맞춰서 조금 완강 느낌을 좀 학습 범위가 많더라도 좀 촘촘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은행이 많지 않고 문제 파악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히 공부하고 가시고 다음에 뭐 나와요? 라고 약간 출제 예상이 빗나갈 확률이 높아서 꼼꼼히 공부하시는 겁니다. 학습 질문 게시판 여러분 문제 이상한 거, 강의 이상한 거, 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런 강의 해주세요, 특강 해주세요 또 여기 남기시면 갑니다. 실기 강의 때. 실기 여러분 합격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관식 필답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약수령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끝까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주관식 필답형은 이렇게 문제지에 답을 적어서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검은 펜으로. 그리고 배점은 5점, 무조건 5점이에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여기는 득점은
채점하시는 채점위원이 적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다. 자, 답란에 적어야지 엉뚱한데 적으면 채점 안 해요. 라고 하는 문제지 답안지 동일한 주관식 필답형이고 작업형 컴퓨터 앞에서 시험 안 보고요. 논수령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관식 필답형. 주관식 단답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거기에 뭐뭐 이다 정도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약수령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단답형, 나열형, 계산식, 약수령이 나오고 선입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의 과정형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우리 기사에서는 필답형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왜냐? 5점이니까. 각 문제 5점이고 세부 문항이 있으면 부분 점수가 2점짜리, 3점짜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연결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조금 전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기능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순서도 출제되나요? 하는데 순서도는 저희 출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럼 단답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답안란에 여러분이 한글로 명확하게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야 되니까 시험지에 비례해서 내 글씨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꼭 여러분이 손으로 모의고사 교재의 모의고사 부분, 시험지 부분 절제하셔서 꼭 손으로 그 간격 내에 기입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배점 모두 5점입니다. 원리를 쓰시오 하면 쓰면 돼요. 자, 그럼 코드 문제도 출제가 돼요. 결과 쓰세요. 5점. 그러면 답안란에 여러분이 손으로 답안 출력됐을 때 어떻게 적는지 이 정도 문제를 단답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이트 수정액 안 됩니다. 검은 볼펜으로 틀렸을 때 이중선 정도만 긋습니다. 약수령 문제라고 하면 설명하세요 하면 뭐뭐이다 하셔도 되고요. 꼭 문장 안 해도 돼요. 저 키워드 포함하면 5점 나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점수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약수령 문제의 배점이 좀 높았어요. 지금 현행 산업기사가 약수령 배점이 좀 높아요. 모두 5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보처리 기사는 다 5점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나열형 문제는 이렇게 보기를 주어지고 보기 안에 있는 글자 그대로 해당 나열 위치에 올바르게 기입하시는 걸로 채점이 돼요. 힌트가 있네, 쉽겠네, 그래도 5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수령, 나열형인데 대부분 이런 약수령 문제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SQL 문제항 작성하는 게 한 문제에서 2문제 추가해서 약수령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는 합격한다 라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항 배점 동일한 거 이런 문제도 5점이야? 저런 문제도 5점이야. 보셨죠? 자, 20문항 중 5문제 정도는 약수령, 계산식 또는 SQL 명령문 또는 다른 명령문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이런 약수령, 계산형, SQL 명령문에서는 부분 점수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SQL에 오타가 있어요. 대부분 맞았는데 빵점이에요. 자, 주요 모듈 해서 저희 5모듈 얘기를 드렸죠. 꼭 이 모듈은 완강 후 모듈별 핵심 용어 암기 다른 모듈에 비해서 조금 더 꼼꼼히, 왜냐면 50점 여기서 나오니까.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학습해야 할 모듈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이에요. C 언어, C++, 자바, 파이썬. 자바는 항상 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항상 반드시 2문제 이상 나오고요. C 언어는 1문제에서 2문제. C++은 0문제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C++ 코드는 여러분이 객체지향인 자바 공부하시면 관련된 문법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C++ 문법을 꼭
별도로 구별해서 꼼꼼히 공부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하고 요령 있는 건 시언어 문법 꼼꼼히 하고 거기에 객체지향 개념을 자바 코드로 이해하시는 거. 문항수는 자바 문제는 항상 2문제 이상 나온다. 2문제 이상, 평균 2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한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매번 나오진 않는데 파이썬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진 않는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난이도 낮지 않게 출제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자, 실기에서는 한 문제 나오기는 하지만 안 나와도 네, 다음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기 학습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수강을 하셔도 좋고요.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셔도 좋고 항상 다른 모듈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실 때 개념 잘 잡아서 꼼꼼히 학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항수가 이 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 명확한 부분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실전 감각하기 위해서 최종 마무리는 모의고사. 점수를 30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지에 필답형 답안 작성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검은 펜. 기출보건 문제 여러분 꼭 시험지 절취하셔서 교재 시험지 형태로 되어 있죠. 일부러 시험지 형태로 첨부를 한 거예요. 절취하셔서 꼭 실전 감각 익히시고 가시는 거고 모의고사도 넉넉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교재에 없는 기출보건 문제가 있었으면 그 2회, 3회 보시는 분들은 기출, 해설 강의 보건 문제 항상 그때그때 시험 치르고 시험 전 일주일 전에는 해설 강의까지 나가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주요 만점 꼭 맞으셔야 돼요. 5개의 기출 보건 강의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답안 연습 그리고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상의 컨디션 10점, 필기도 그렇지만 특히나 실기는 10점 오락가락 하는 게 시험장이에요. 부분 점수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실기 시험장까지 가셨고 공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합격 미루지 마시고 꼭 올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강의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